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특정 나이대를 연상케 하는 이름 때문일까요? 나이 들면서 생기는 증상으로 생각해서 참고 견디는 분들이 많은 어깨 통증이 50견입니다. 요즘은 30견, 40견이라는 말로 얘기될 정도로 나이와 상관없는 어깨 질환으로 지적이 되는데요. 50견으로도 불리는 동결견, 어떤 질환일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이봉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 네. 이봉근입니다. 교수님, 흔히 말하는 50견이 의학적으로는 동결견을 뜻하는 거죠. 이 동결견 어떤 의미인가요? 네, 동결견은 영어로 이제 frozen이라고 이제 얼었다는 뜻인데요. 네. 관절 자체가 딱딱해져서 이제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것을 굳었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동결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거를 퇴행성으로 봐야 되나요? 나이 50의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도 불리는 걸 보면 원인으로 퇴행이 좀 우선된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50대에 많이 생기니까 50견이라고 하는 거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퇴행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린이나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드물고 그냥 50에서 60대, 70대도 생길 수가 있어서 일종의 퇴행성 질환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엑스레이나 어떤 영상 검사에서 퇴행성 소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절 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이제 나이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퇴행성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엄격히 말해서는 퇴행성 관절염은 아닙니다. 예. 참 모든 질환에 있어서 나름 짐작하고 임의로 판단하는 걸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동결견에 있어서는 특히 굳이 치료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네, 옛날에는 이제 50견은 자연히 낫는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치료를 안 해도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그 기간이 너무너무 깁니다. 1년, 2년씩 아프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하면은 굉장히 고생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치료를 하시면은 더 빨리 낫고 후유증 없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동결견도 꼭 치료를 하긴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버티면 좋아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좀 느끼기에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가요? 견디면서? 근데 견디는 그 기간이 너무 길고 아파요.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견디는 것은 이제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수면 장애도 있고 통증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지기 때문에 견디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50견, 동결견의 증상이랄까요? 어떤 증상을 보입니까? 여러 이제 단계가 있는데 초기에는 가만히 있을 때는 아프지 않습니다. 관절 범위가 크게 늘어나는 증상, 자세에서만 아프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좀 팔을 안 쓰고 버티게 되는데 이제 염증이 심해지고 관절이 더 많이 굳어버리면은 조금만 움직여도 굉장히 아프게 되죠. 하지만 50견은 대부분 가만히 있으면은 통증이 심하진 않습니다. 네. 팔을 위로 올리는 게 좀 어려워지나요? 이제 50견이 심해지면은 모든 방향으로 팔을 이제 범위를 늘릴 때 통증이 오게 되는데 초기에는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등을 긁는다든지 이렇게 뒤로 돌릴 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네. 구조상으로 볼 때 우리 어깨가 운동 범위로 볼 때 꽤 넓죠? 360도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동결견의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동결견은 어깨 관절에서 특히 관절 안쪽에 있는 얇은 그 활액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염증성 소견이 생기면서 인접해 있는 관절막이 두꺼워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관절 연골이나 힘줄에는 이상이 없고 관절막과 그 안에 있는 활액막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는 건가요, 그럼? 맞습니다. 그래서 동결견을 유착성 관절 낭염으로도 부르게 되는 거네요. 이게 같은 의미인 거죠? 네, 똑같은 의미고요. 유착성이라는 건 이제 붙었다라는 뜻인데 옛날에 이제 50견의 어떤 병리학적인 특성을 모를 때는 관절이 안쪽에서 들러붙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했던 거죠.
네. 일단 팔을 올리기 어려워지면 일상으로의 불편이 이제 커질 것 같은데요. 삶의 질과도 연결되지 않나요? 네, 그럼요.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50견이 생기면은 가장 불편한 것이 이제 옷을 벗을 때. 옷을 벗을 때. 네네. 단추 같은 옷은 그런 덜하지만은 단추가 없는 옷을 그 위로 들어 올려서 옷을 벗을 때 굉장히 아프고요. 네. 뭐 안전벨트, 이제 자동차에서 안전벨트를 멜 때 끈을 당기려고 하면은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해지죠. 네. 그러니까 팔을 올리는 동작 자체가 많이 통증이 오는 거군요. 네, 특히 움직일 때 많이 아픕니다. 예.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어떤 동작을 할 때 아프기 때문에 생활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럼 방치할수록 움직임이 점점 더 어려워지나요? 네, 이게 50견은 가만히 놔두면 놔둘수록 더 굳어버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치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절 운동 범위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질환은. 네. 그래서 빨리 또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스 오그노. 오늘은 50견으로 불리는 동결견 유착성 관절 낭염에 대해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건강정보 예스 오그 노. 한양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이봉근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50견으로 불리는 유착성 관절 낭염의 치료는 단계에 따라서 결정이 되나요? 네, 그 증상과 이제 환자들이 불편한 정도 그리고 통증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초기에는 그 통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염제 같은 약물 치료를 하면서 스트레칭 운동만으로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질환이 진행을 해서 관절막이 굉장히 비우되고 딱딱해지면은 네. 이런 단순한 그 약물과 스트레칭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주사 치료를 추가로 하기도 하고 이마저도 안 되면은 이제 관절을 풀어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일단 치료가 가능하네요. 네, 그럼요. 대부분의 환자의 90% 이상은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요. 네. 비수술적 치료로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이 질환은. 그러니까 소염제를 복용하고 스트레칭 운동을 계속 하는 걸로 일단은 네, 치료를 하네요. 맞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그럼 좀 심각한 경우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한 분들이거나 아니면 관절 운동 범위가 너무 증가하지 않아서 굳어버린 분들은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그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까? 이제 관절경으로 관절 내부에 있는 그 활액막 염증을 다 제거를 하고요. 네. 딱딱한 이제 관절막을 특수한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풀어내면서 관절 운동 범위가 빨리 호전될 수 있도록 간단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은 굉장히 시간이 짧고 네. 안전하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에 호전이 없는 분들만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동결건과 증상은 비슷하지만 다른 이름을 가진 어깨 질환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회전근개 파열은 이제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있거든요. 네. 어깨 안쪽에 있는 4개의 근육을 회전근개라고 이제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힘줄이 찢어지는 현상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50견하고 약간 증상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감별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슷한 증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주로 밤의 통증은 회전근개나 50견이나 다 있을 수가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50견이라고 믿고 회전근개 파열을 방치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예.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은 이거는 일종의 힘줄이 찢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범위가 늘어날 때 아픈 게 아니라 힘을 줄 때 아픈 힘을 현상이 줄 때요. 주요 증상입니다. 네. 네. 그 회전근개가 어디에 위치하는 건가요? 우리 이제 어깨를 보면은 이게 바깥에 삼각근이 있고요. 예. 삼각근 안쪽에 이제 어깨뼈하고 이제 상완골 사이를 이어주는 그 힘줄을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어깨를 실제로 움직이는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럼 그 4개의 힘줄이 끊어지거나 손상이 되는 거네요. 네, 4개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끊어지는 것이 그 극상건이라는 힘줄이고요. 예. 그 이제 점점점 커지면 2개, 3개 이게 끊어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통증이 상당합니까? 증상이 이제 약한 분부터 굉장히 심한 분도 있고, 이제 힘줄이 많이 끊어지면은 어깨를 들어 올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분까지 증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 처음에 팔을 좀 올릴 땐 아프지만 어느 정도 올리다 보면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좀 나아지기도 하나요? 네, 그 주로 이제 중간 범위에 이제 어깨보다 약간 낮은 높이에서 팔 힘을 쓸 때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예. 일단 많이 들어 올리면은 또 안 아픈 분도 있어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환자분들이.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어떤 동작을 취하실 때 가장 좀 통증을 많이 느끼시나요? 생활 속에서. 이제 염증이 이제 많은 분들은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있고요. 네. 염증이 없이 이제 파열만 있는 분들은 특히 팔을 들고 하는 작업들을 하실 때 많이 아파요. 예를 들면은 이제 벽에 도배를 하는 분들이라든지 선반 위에 물건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을 네. 많이 하시는 분들이 특히 통증이 심합니다. 중간 범위 높이, 어깨 높이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렇군요. 이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치료도 비수술적인 방법부터 수술, 치료까지 상태에 따라 달라지나요? 네,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파열이 작고 기능이 좋고 이제 나머지 힘줄들이 건강한 분들은 통증만 줄여줘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 치료를 하는 경우는 점점점 증상이 심해진다든지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우리가 초음파 같은 검사를 해서 파열이 커지는 경우에는 수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역시 뭐 소염제 치료 같은 겁니까? 네, 소염제 치료도 있고 이제 주사 치료도 있거든요. 주사도 여러 가지 성분이 있어서 네. 단순히 염증만 줄여주는 주사도 있고 증식 치료라고 해서 힘줄의 재생을 돕는 그런 주사들도 있는데 그 환자의 증상이나 파열 크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주사 치료는 많이들 선호하실 것 같은데 효과가 크나요? 이제 염증을 줄여서 통증을 줄이는 효과는 큰데 네. 아직까지 의학 기술이 찢어진 힘줄을 재생하는 그런 주사는 없습니다. 네. 완전히 파열된 경우는 증상 경감을 위해서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이지 주사로 힘줄을 완전히 재생하지는 못해요. 네. 그럼 방치할수록 파열의 크기가 커진다거나 하는 위험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이제 특히 통증이 계속 재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분들이 여러 연구에 의하면은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파열이 있어도 증상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보통 파열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분들은 수술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자주 통증이 재발되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한번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점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회전근개 파열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50견으로 불리는 동결견으로 자리한다는 말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교수님? 네, 일부 맞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동결건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무 이상이 없는데 관절막에만 이상이 있는 걸 동결견이라고 하는데 네. 회전근개 파열 환자에서도 관절막에 염증이 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회전근개 파열 환자도 동결견이랑 굉장히 비슷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중간 범위에서만 아픈 게 아니고 관절 범위가 늘어날 때마다 다 아픈 50견 증상을 똑같이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럼 팔을 움직이는 동작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겠네요. 통증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50견 환자처럼 아프기도 하고 회전근개 파열 증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증상이 더 심하게 돼요. 네. 찢어진 부위가 붓기도 합니까? 자연히 붓진 않습니다. 절대로. 아. 회전근개 파열은 일종의 근육의 끝부분이 끊어진 거기 때문에 근육이 계속 그 찢어진 부분을 당기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자리에 자연히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 치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네. 동결견이나 회전근개 파열 모두 진단을 위한 검사법은 같은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뭐 특별한 다른 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네. 근데 동결견은 엑스레이에서는 완전히 정상입니다. 아.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엑스레이는 정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관절막에만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정상이고, 회전근개 파열은 뼈에 이제 골격이라든지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 이상이 나타나고 가장 정확한 것은 MRI겠지만은 흔히 할 수 있는 것은 초음파만으로도 충분히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동결견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로 잘 안 나오면 다른 검사를 또 하게 되나요? 이제 감별하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예. 이제 저 같은 이제 어깨 전문 정형외과 의사들은 이학적 검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검사 하지 않고도 예. 충분히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Yes or No, 50견을 비롯한 어깨 질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제 리포터 동희연 씨가 취재한 내용 들어보시죠. 언젠가부터 팔을 올리고 돌리는 게 수월치가 않았어요. 특히 왼쪽 어깨가 심한데 어깨에서 뚝뚝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팔을 돌릴 때는 아프니까 살살하게 되거든요. 전혀 팔을 못 올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올리긴 하는데 뚝뚝 소리도 나고 특히 스트레칭 할 때는 잘 안 돼요. 저도 모르게 움츠리게 되고 마사지 받을 때는 악소리가 나기도 하거든요. 한 몇 년 됐어요. 이제 좀 적응이 돼서 그런지 나름 살살 올리고 돌리고 하는 요령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런 대로 견딜만 하기는 해요. 너무 아플 때는 소염 진통제를 먹기도 해요. 근데 주변에서 그러다 수술해야 된다고 겁을 주니까 은근 걱정이 되네요. 특히 왼쪽이 심해요. 네. 팔을 올리고 돌릴 때 어깨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특히 왼쪽이 심하다고 하십니다. 교수님, 이렇게 한쪽만 증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제 한쪽만 증상이 오거든요. 근데 네. 시간차 간격으로 반대쪽에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증상이 있을 수 있죠. 한쪽만 증상이 온다는 건 많이 써서 그런 건가요? 그쪽을? 이제 회전근개 질환 같은 경우는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이 맞고요. 네.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근데 50견인 경우는 많이 쓰는 거랑 상관이 없거든요. 예. 또 이분은 소리가 난다는 증상은 주로 이제 어깨 주변에 점액낭이라는 정상적으로 있는 작은 물주머니가 있는데, 이런 물주머니의 염증으로 이제 물주머니가 커지면은 소리가 많이 납니다. 이분은 어깨에 어떤 특별한 병이 있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팔을 돌릴 때 통증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질환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을 봤을 때는 50견은 보통 소리가 나지 않거든요. 네. 이분은 소리가 계속 난다는 거 봤을 때는 점액낭이나 이제 염증이 점액낭을 크게 만들었든지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 같은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게 뚝뚝 소리가 나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네, 근데 이제 증상이 없이 예. 소리만 나는데 안 아픈 분들은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소리가 날 때 아프다라는 것은 어떤 병적인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통증이 같이 동반이 되면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적응증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이번에 증상이 생긴 지 몇 년 이상 되셨다고 하는데 통증이 심할 때는 소염 진통제를 좀 견딘다고 하십니다. 이분도 검사를 받아봐야 될까요? 네, 여기서 이제 몇 년 되셨다는 얘기는 네. 이제 만성화 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50견인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몇 년 동안 계속 아프시다는 거는 관절 주변에 분명히 병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분들은 꼭 최소한 초음파 검사 이상은 해보셔야 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좀 적응을 해서 그런지 그런 대로 견딜만 했어야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지 않나요? 네, 사람의 몸은 적응력이 아주 좋거든요. 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도 그렇고 50견도 그렇고 환자분들이 자기가 어떻게 움직일 때 아픈지를 알기 때문에 잘 회피하는 현상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참을 수 있게 되는데, 증상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된다는 거는 예. 자연 치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 예. 실제로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군요. 네, 50견은 자연 치유가 될 수 있지만은 예. 회전근개 파열이나 다른 이제 질환은 자연 치유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그럼 방치할수록 치료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봐야 될까요? 네, 먼저 정확한 진단을 하셔야 돼요. 예.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는 50견인지
자연 치유가 되지 않는 회전근개 질환인지 감별을 하고 회전근개 질환은 방치할수록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꼭 처음에 확진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통증이 있을 때마다 그냥 소염 진통제를 드시고 버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다가 더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럼요. 회전근개 파열을 그냥 방치해가지고 아예 봉합을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저희 어머님들 특히 이제 시골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치를 하지 않도록 자녀분들이 한 번씩은 좀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던데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만큼 손상 위험도 큰 거겠죠? 네, 많이 쓰는 만큼 어깨 통증, 특히 회전근개는 퇴행성 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어깨 질환 역시 조기 발견과 초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깨 통증을 좀 느끼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거죠. 정확한 진단을 네, 받는 자기 것. 어깨가 왜 아픈지를 아셔야 됩니다. 네. 50견 회전근개 질환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뭐 경추에 추간판 질환이 있어도 어깨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무슨 간혹은 폐암 환자가 어깨가 아프다는 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깨 통증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더 큰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일단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깨 통증이 왜 오는 건지 일단 그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건강한 일상을 위해서 뭐 스트레칭과 운동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일상으로 자리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운동법에 대한 관심도 참 많습니다. 교수님, 이 어깨 관절과 근육을 위한 운동법이랄까요? 좀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50견 환자에서 뿐만 아니라 회전근개 파열 환자들도 스트레칭은 해줘야 합니다. 네. 찢어졌으니까 나는 운동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어깨가 더 굳어버리고 힘줄도 탄력성을 잃기 때문에 조그마한 외상에도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은 회전근개 파열이 있든 없든 다 하셔야 되고요. 네. 스트레칭 운동 방법은 팔꿈치를 쭉 핀 상태에서 앞쪽으로 쭉 들어 올리면은 팔이 귀에 닿게 하는 그런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이걸 전방 굴곡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쭉 끌어올려서 아픈 상태로 한 10초 정도 유지해주는 것이 스트레칭입니다. 그냥 잠깐 올렸다 내리는 것이 아니라 10초 정도 쭉 밀어주는 동작을 한번 해주는 거고요.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한 방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둥을 잡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옆쪽으로도 돌리고 긴 수건으로 등을 따라서 손이 위로 올라가게 하는 후방으로 하는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여러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반복해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간편한 스트레칭이고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런 스트레칭을 좀 일상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정보 예스오그노. 오늘은 50견을 비롯한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이봉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